법원에서는 웬만하면 많이 내라 할까요? 적게 내라 할까요? 많이 내라고 그럼 하죠. 맞아요. 네. 법원에서 웬만하면 많이 내라 하죠. 네. 사실 돈은 빌리면 갚는 게 원칙이잖아요. 네, 개인회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배동원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다음 준비한 사례는 어떤 사례일까요? 네, 다음 성공 사례가 네. 오시는 채무자님들이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사례. 그래서 나는 한 달에 변제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가? 중요하죠. 그렇죠. 네. 네. 처음에 오실 때는 채무가 많으니까 나 이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자만 좀 막아달라. 내가 원금은 다 낼 테니까 이자만 막아달라 하는데 개인회생 들어가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사람 마음이 바뀌죠 이제. 원금도 내가 조금만 내고 싶다. 그쵸. 깎을 수 있으면 좀 깎아달라.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그 주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. 네. 그렇다면 그 궁금해하시는 변제금을 낮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몇 네네. 가지 정도 있을까요? 네네. 자, 변제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네. 소득하고 생계비인데 1인 생계비 110, 자, 정확히는 109만 원인데 계산하기 쉽게 11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150만 원 내 월급에서 110만 원 생계비를 빼면 40만 원 남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40만 원을 변제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죠. 다만 이건 1인 생계비일 때 얘기고 이제 가족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. 집에 초등학교 애들이 둘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거나 네. 집에 누가 환자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고려해서 생계비를 많이 빼는 거죠. 그럼 채무자들은 부양가족이 많은 걸 좋아할까요? 적은 걸 좋아할까요? 당연히 좀 많아야 그렇죠. 줄일 수 맞아요.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변제금을 적게 내려면 적게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소득이 낮은 사람이 적게 내겠죠? 네.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또 적게 내겠죠. 반대로 소득은 많은데 부양가족 한 명도 없이 나 혼자 돈 벌고 있다. 뭐 이러면 이제 돈을 많이 내야죠. 이런 사람들은. 그래서 이 외에도 재산이나 다른 많은 요소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쪽 편에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부양가족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게 제일 쉬운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청주에 사시는 83년생 여성분인데 네. 이제 병원 간호조무사님이시잖아요. 자 보시면 원래 소득이 18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10만 원 빼면 한 달에 얼마를 변제해야 되죠? 70만 원. 그렇죠. 맞아요. 70만 원 변제해야 돼요. 네.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까지 포함해서 70보다 더 낮게 변제하겠다 이거죠. 이제 자녀가 성인이 아닌가 봐요. 방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 성인 자녀는 당연히 못 뺍니다. 내 그쵸? 생계비에서. 가끔 자기 자식도 이제 대학생이다, 뭐 서른인데 공무원 준비한다, 쟤도 부양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돈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시면 아니 다 큰 남의 집 자식 쟤를 내가 그럼 채권자가 쟤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1억을 내가 못 받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성인 자녀 같은 경우도 부양가족 넣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원칙적으로 안 넣어줍니다. 성인 자녀는. 그리고 초등학교, 중학교 이런 미성년 자녀 있죠. 이런 식구들이 부양가족이 많으면 이제 생계비를 높여서 변제금을 낮춰 주는 거죠. 네. 여기 변수가 하나 있어요. 법원이나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 집도 지금 사모님이 지금 회생하시는 거잖아요. 네. 또 남편이 있을 거 아니야. 그쵸. 맞죠? 그 남편 돈을 벌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법원 가서 채권자하고 판사님 앞에 가서 내가 자녀 둘을 부양가족을 해야 되니까 변제금 낮추어 달라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생각하시겠어요? 그러면? 왜 본인만 부양을 해요?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. 아니 남편도 돈 벌고 있는데 성인인데 아니 그 자식들은 남편이 키우면 되지. 안 그래도 지금 탕감받는 판국에 이걸 더 탕감받으려 그러냐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부양비를 그렇게 안 높이고 1인 생계비만 빼거나 그게 아니면 하나는 남편이 키우고 하나는 그럼 사모님이 키우면 되겠네. 네. 그래서 한 명치만 더 추가하자.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오는 거죠. 이 집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돈을 좀 잘 벌었어요. 돈을 좀 잘 벌어서 네네, 다행이네요.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가지고 네. 그 간호조무사는 사모님한테 생계비로 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. 남편분의 그렇죠, 급여에서 그렇죠. 맞아요. 아이들 생계가 그렇죠. 가능하니까. 맞아요. 네.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분이 185만 원 버시니까 110만 원 빼면 75만 원 변제하라고 맨 처음에는 보존 권고가 그렇게 내려온 거죠. 판사님이. 네. 그럼 여기서 변호사 어떻게 해야 돼요? 알겠습니다 해야 돼요?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한 번 더 말해요. 그렇죠. 맞아요. 이러려고 변호사님 쓰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이러려고 저와 함께 해주는 변호사님이 계신 맞아요. 거예요. 조금 더 줄여주세요. 맞아요. 네, 조금 더. 맞아요. 네, 우리 애가 이제 뭐 어디 초등학교, 중학교 맞아요, 가야 돼. 맞아요. 이렇게 등등등등의 맞아요. 이야기를 이제 꺼내겠죠.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네, 이게 이제 그 대리인 사무실,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에요. 그렇죠.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많이 내라 할까요? 적게 내라 할까요? 많이 내라고 그럼 하죠. 맞아요. 네. 법원에서 웬만하면 많이 내라 하죠. 네. 그 사실 돈은 빌리면 갚는 게 원칙이잖아요. 그쵸. 우리 민사법이란 게 네. 1억을 빌렸으면 1억을 다 갚아라 하는 게 민사법의 네. 원리잖아요. 근데 탕감까지 해주는데 아니 이것도 내가 못 내겠다고 계속 깎아달라 그러면 법원 보면 되게 싫지 그러면. 근데 그때 하는 게 변호사 일이에요. 일단 그쵸. 법원은
최대한 변제시키려고 노력을 해. 그쵸. 그러면 이제 소명 자료를 막 만드는 거죠. 그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뭐 이제 지난 1년 동안 벌었던 것은 뭐 상여금 같은 게 포함된 건데 앞으로 1년 이제 상여금도 없을 거고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영업 수당도 줄었고 뭐 야근도 이제 못 하고 이러니까 소득이 작년보다 올해 줄어들 것이다. 그 근거 자료가 이렇게 있다. 소득도 줄어들 것이고 애가 지금 어디가 아파가지고 뭐 아토피가 있어서 매달 병원비가 20만 원 나가야 된다.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남편이 이제 시어머니도 부양해야 된다. 그래서 네. 월급이 언뜻 보면 좀 한 돈 많아 300 보이지만. 되면 그렇죠. 많아 보이지만 시어머니 저기 뭐 부양하고 하면 자식도 키우긴 부족하다. 이런 소명 자료들을 바리바리 이제 싸가지고 이제 첨부해가지고 의견서를 내가지고 제출하는 거죠. 네. 그러면 이렇게 30만 원 더 깎아주는 거예요. 오, 그러면 이제 매달 7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그렇죠. 한 이렇게 45만 변제 원. 금액이 딱 그렇죠. 낮아졌네요. 내려가는 거죠. 오. 이럴 때 정말 그대 옆에 든든한 변호사님이 있다는 그렇죠.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사실 인정해주지도 않는 걸 맞아요, 이렇게 맞아요. 어쩌면은 정말 바리바리 이렇게 맞아요. 조사하고 합쳐가지고 가서 70에서 30만 원 깎으면 거의 지금 느낌상 반이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렇게 의뢰하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울 것 같고 꼭 그렇죠. 필요한 것 같아요. 요걸 위해서 매일 이제 법원하고 입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어. 좀 깎아달라고 이제 의견서도 내고 전화도 네. 하고 좀 30만 원만 좀 깎아달라고. 이게 30만 원이면 1년이면 360이잖아요. 그쵸. 큰 돈이에요. 3년이면 1000만 원 돈이에요. 네. 큰 돈이에요. 이게 채무자들한테 큰 돈이니까.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하면 변제금을 적게 내는 사람은 주로는 소득이 적고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으면 소득이 적고 비용은 높으니까 변제금이 적게 나오겠죠. 네. 원칙은 이런데 법원은 어떻게든 변제를 더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네. 거기에서 또 한 번 20, 30이든 50이든 깎아보려고 그러면 다시 의견서를 만들어서 그분이 추가 생계비라고 하죠. 의료비든 교육비든 뭐 교통비든 간에 더 필요한 금액을 계속 만들어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좀 반영해 주십시오.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요. 그렇게 제출하면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금액을 좀 더 내릴 수 있다. 그 돈이 3년이면 1000만 원, 2000만 원 되는 돈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다. 네. 그런 얘기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